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이번 설 명절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 때문인데요. 근데 꼭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면회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 협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손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일단 지금 요양병원의 경우 면회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요양병원의 면회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2.5단계 이상인 경우는 영상통화 등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이 설명절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는 2.5단계, 예.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은 2단계여서 예. 아마 이번 설명절은 이 대면 만나면 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요양병원은 대면 면회는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면회를 하더라도 비대면 면회만 허용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비대면 면회라고 하는 건 어떤 식이에요? 예,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 비접촉 면회, 비대면 면회, 비접촉 면회를 하는데요. 이것은 유리창이나 비닐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면회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병원에서는 이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비닐막 등을 통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을 외부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뭐 신체 접촉은 아예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이게 그 코로나19가 지금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면회가 계속 금지되어 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일단 좀 그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이 실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 입원 후에 서로 만나지 못해서 예. 서로 이번 명절만이라도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어떤 사실입니다. 네, 자식 손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르신들이. 그 1년 동안 근데 이제 거의 못 보다시피 했다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비접촉 면회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된다고 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저희들 설명절 그 비접촉 면회를 준비하면서 보호자들이 면회 신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네. 하루 만에 저희들이 설명절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면회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만남에 대한 절실함이 배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접촉 면회 신청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 공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비접촉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 동선을 따로 하고 또 면회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명 이하로 한정하고 15분 면회를 실시하고 15분 소독을 하고 그래서 다시 다른 면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하루에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면회 객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접촉이라도 면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병원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설명절 기간이 우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비접촉 면회를 못한다 하더라도 화상이나 또는 또 통화 영상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좀 화상 통화나 이런 거 좀 별로 익숙하시지 않잖아요, 사실 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현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족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정부하고는 좀 논의를 좀 해보셨어요? 이 면회 지침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요양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고령자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감염 시도 집단 감염이나 또 사망률로 증가되어 있고 현재는 또 이 지역 사회의 감염으로 인해서 보호자들 통해서 이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대면 면회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수도권의 경우라도 이 비접촉 면회를 이번 설명절 때는 허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수도권도 예, 정부 입장은 아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도 환자분들이지만 또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저희들이 더 바쁩니다. 예. 이 코로나 이전의 명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외출 외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좀 적어서 예. 조금 근무자들이 편했지만은 그렇죠, 코로나 그렇죠. 예.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외출 외박이 사실상 금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특히 더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 어르신들은 불만이 참 많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예.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좀 그러니까 회장님 연결한 김에 좀 다른 문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되나요? 그 대상이 되나요?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월 말부터 특히 종사자들을 우리 어르신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뭐 이제 언제 어떻게 맞을 수 있다는 통보가 아직까지는 오지는 않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준비 단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이제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라든지 또는 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저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 절차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몇 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게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이 좀 감염이 취약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회장님? 예, 아무래도 요양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 감염 또는 우리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분들을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들이 더 이 감염이 확산됐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되게 코호트 격리라는 것이 외부와의 차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발생이 되더라도 외부가 차단되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특히 이제 요양병 같은 경우는 고위험 군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호트 격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드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확진자를 가능한 한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등이 우리가 아무래도 열악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아마 그렇게 집단 감염이 더 확산되었던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한 내용이 있어서 회장님 연결한 김에 좀 도움 말씀을 좀 하나 구할 게 있는데요. 이제 요양병원 가운데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분들을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견해를 좀 여쭤본다면.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급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갑자기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환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른 민간 요양병원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떠나야 하는 그런 불안감도 분명히 있고 특히 또 이 기존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담 요양병원이 된다니까 이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담 요양병원을 우리가 정부가 힘든 사정을 알고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현장은 사실은 이런 직원들도 어렵고 또 환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에 있어서는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이 이걸 전담 시행한다면은 우리가 환자들이 전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세심한 배려 또는 우리가 관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이 전담 요양병원에 대한 직원들이 그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되어줘야만이 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번 설 명절에 상당히 바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 협회장과 함께했는데요. 관련 지금 문자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5373님. 우리 딸도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넘게 얼굴을 못 봤다고 하네요. 딸아이가 미용실도 못 가서 염색머리도 못하고 코로나 검사도 일주일에 2번씩 하기 때문에 퇴근도 제 시간에 못하고 나름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